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고용지표 호조가 오히려 좀 독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시작해서 보고 있죠.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또 지정학 리스크에 국제유가가 또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투자 심리를 꺾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대형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이게 또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좀 버티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만들어줬고, 우리 증시는 사실 이거보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되게 중요한 날이죠. 실적 공개 이후에 수급 변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매수하는 업종이 조금씩 압축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를 계속해서 집중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마이너스 1% 정도 중심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특정한 어떤 업종보다는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안 좋았다라는 건데, 실제로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서 또 유가가 올라가서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담이 증시를 꺾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는데, 그럼 금리가 왜 올라갔는지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 고용지표가 되게 잘 나왔잖아요. 고용지표 잘 나오니까 금리 인하를 되게 천천히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국채유가가 갑자기 급등하고 있잖아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을 하게 되죠. 그러면 금리를 안 내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부담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금리 확률 보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0.25냐 0.50이냐 이게 확률 비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동결이냐 금리 0.25냐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결 확률도 15% 정도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안 내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증시 올린 동력이 경기 괜찮은데 금리를 내리네, 이런 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본 거고, 특히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다가 금리 다시 또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WTI가 지금 77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9월 말에 67달러 막 이렇게 움직이던 거잖아요. 올라가면서 부담을 줬죠. 올라간 재료를 보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스라엘에 이란 핵시설 타격 가능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럴 자격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신경 쓰이는 게, 트럼프가 최근에 지지율이 막 올라오고 하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를 역전했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트럼프를 의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오늘 그 이스라엘 중부에 폭발음이 들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갑자기 안 그래도 빠져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대로 좀 버티다가 쭉 밀리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때 저 뉴스 등장하면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부로 로켓포가 발사가 됐다더라, 이런 보도. 근데 이때까지 밀렸을 때까지는 우선 뭔지 모르고 폭발음이 들렸다, 이 뉴스 나오면서 빠진 거였고, 나중에 알아보니 저런 5발의 어떤 로켓포가 발사됐다더라, 이거 가지고 밀린 거죠. 이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맞대응을 할 것이고, 저러다가 혹시 석유시설 이런 이제 부담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석유시설 하면 국제유가 또 올라가고, 그럼 국채금리 더 올라갈 텐데, 이게 오늘 시장을 끌어내린 결정적인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상하게 보통 금리 올라가면 금리 올라갈 때 메가세븐 종목들이 오히려 더 좋게 반응하면서 지수를 버티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대형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이 좀 하향하거나, 이런 어떤 관련된 보수적으로 보는 기사,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리 빌드업을 해놨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를 들면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는 웨스파고에서 성장 동력이 약하다, 목표 주가 낮췄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시장 이제 투자 의견을 또 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애플에 대해서도 AI가 수익 내는데 오래 걸릴 거야, 그리고 새로운 아이폰이 주가를 견인하기는 어려울 거야, 이러면서 목표 주가는 조금 높이긴 했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해서 보유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금리 올라가면 이런 기업들은 현금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안전하지, 그러면서 매수가 이쪽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틀어막는 그런 이제 효과가 돼버렸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오늘 사실은 중국 당국이 자국집 사용을 권고하면서 엔비디아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었는데, 뭐 엔비디아는 이제 다른 이유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어쨌든 대형주들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이 되게 유난히 많이 나왔던 그런 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뭐 중기적인 시황은 좀 긍정적이다, 이런 주장들도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렇지만 중기적으로는 좋아, 이런 분석들도 여기저기서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S&P 500 연말에 6천까지 간다, 12개월은
6,300까지 간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근거로는 내년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 산업 사이클이 회복, 이건 뭐 AI 쪽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걸 근거로 제시를 하면서 이제 중기적인 시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낙관을 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지금 시장의 핵심은 두 가지다. 그러니까 추세와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추세에 맞서지 말고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것이 증시 격언이야. 그래서 결국엔 다시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될 수 있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기존의 어떤 전망치에서 그다음에 실적이 계속 우상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한다라면 증시는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봐서 대부분의 증권사는 뭐 추세적으로는 더 밀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징주로는 이제 애플이 오늘 2.2% 빠졌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에서 AI 관련된 수익성이 단기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폰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라는 이유다. 하여튼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반도체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슈퍼마이크로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GPU 10만 대 출하, 분기당 10만 대 출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슈퍼마이크로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거 AI가 좋은 거잖아.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올라갔고 엔비디아가 127, 장중에 13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127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2위,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섰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 올라가다 보니까 에너지주들이 꾸준하게 올랐는데 이 저항대에 근접했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도 그렇고 에너지주들도 그렇고 이제 이 근처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 전후에서 좀 한 번의 변곡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보면 어제 갑자기 외국인들이 뭐 매수를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순매수로 돌아섰고 지수가 저렇게까지 올라갈 일인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있었는데 어제 제가 외신을 보다 보니까 이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증시에서 이 기사가 이제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채권 관련된 지수에 편입될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블룸버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모든 항목이 준비가 돼 있는데 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외환거래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거래시장이 주식시장하고 같이 마감이 됐잖아요. 근데 외환거래 시간을 연장을 해줬다든가,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투자하기 위해서는 국내 은행에도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줬다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이 여기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근데 반면에 이제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는 이제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나 될 것 같다. 이런 주장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수의 어떤 뭐 분석가들은 설령 올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번 심사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 같고 한 1, 2년 이내 좀 편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편입이 되면 68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물론 이건 채권 쪽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입될 것이다. 그럼 돈이 들어오면 뭐 우리나라 뭐 채권만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대감이 어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지수가 유난하게 강세를 보였던 이면에는 이런 뉴스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있었던 것 같다. 이거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이라이트는 역시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보시면 삼성전자가 플러스 난 날이 별로 없거든요. 한 4일에 한 번 꼴 정도 됐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날은 공통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900만 주 이하,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 날, 그러니까 기관이 매수하는 날만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나긴 했는데, 물론 이제 뭐 매수한 날 중에서도 마이너스 난 적은 있었죠. 근데 이제 낙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어쨌든 조금 덜 매도하고, 이게 사실 900만 주도 어마어마하게 매도하는 건데, 기관이 매수하는 날은 플러스가 나는데, 오늘은 여기에 이제 좀 추가가 돼주면 좋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바닥이네 라고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가 좀 바뀌거나, 기존에 매도하는 애들은 계속 팔고 새로운 매수세가 붙어서 좀 매도 규모가 좀 축소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10조 원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조 원, 그러니까 11조 원에 근접하느냐 9조 원에 근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가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 근처에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사실 PBR 기준으로 보면 2022년 바닥 쳤을 때
그때 PBR 1.09배인데 지금 주가는 그거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과한 매도라서 좀 돌아서야 돼. 이 흐름이 나오는지. 또 하나는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어느덧 61선 언저리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특이한 게 ADR이 낮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8월 저점에서부터 반등 나왔을 때 고점 나왔을 때 ADR이 11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ADR은 90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 내내 과매수권으로 가지를 않아요. ADR이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번 달은 가격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매수하는 게 2차전지 반도체 엔터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계속해서 고정돼서 가는지 삼성전자 실적을 기점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기관들의 매수 업종을 오늘 집중적으로 뭐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기관들이 계속 어느 쪽 업종에 집중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을 해보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우리는 뭐 미증시가 어떻게 됐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 실적이 되게 중요하고 그 실적 평가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는 안 하고 있거든요. 9월 26일 이후에 마지막 날 9월 30일 리밸런싱으로 추정되는 매도가 1조 원 나온 이후에 그날을 빼고 나면 대규모 매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 페이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코스닥 수급은 양호하거든요.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날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양호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종별 차이가 나고 업종 내에도 종목 차이가 많이 나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그 구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일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 근데 오늘 미국에서는 파이자가 또 강세 보였잖아요. 또 제약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다만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제약주가 계속 올라가기에는 좀 버거운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 삼국지, 반도체 2차전지, 제약 이 삼국지 쪽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쪽을 집중하게 되는지 이 구도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무조건 삼성전자예요. 예, 시황에 되게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뭐냐면 2011년 이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매출 추이, 그 다음에 연간 상승률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나는 해를 보면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감소할 때, 그러니까 그 해는 증가된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그 해 주가가 빠지는, 그 해 자체는 실적이 좋지만 이제 그 주가는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때 영업이익은 증가됐는데 주가는 24%, 근데 알고 보니 그 다음에 반토막 뭐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은 되게 좋았는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감소되면서 주가는 미리 반영하면서 이제 떨어지고. 근데 지금 특이한 게 내년도 실적 전망치는 올해보다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빠졌거든요. 근데 이걸 추정해서 보면 실제로 삼성전자 내년도 영업이익은 줄어들 거다. 올해 저 정도면은 이미 내년도 영업이익 한 20조 원 정도로 나오는 걸로 평가되면서 나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아이고 오해였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구만, 이렇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는 내년도 실적 전망치가 완전히 바뀌는 정도를 반영한 거라서 실제로 저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지 아니면 오해였구만 되면 주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는지 요 구도, 다음에 증권사들의 평가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긴급 방송 제가 열거든요. 뭐 긴급 재난 방송 같이. 근데 그런 일은 안 생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제가 갑자기 방송 열 때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또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